저도 사실 요즘에 뉴스공장을 못 봅니다. 안 보고 시간상 취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AI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줘 그럼 다 정리해서 나와요. 표로 나와요. 네. 네. 저희 뉴스 비평은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기자단에서 이거 엠바고 파기 아니냐라고 해서 기자들이 공유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엠바고 파기였습니다. 뭐냐면 김어준 씨가 이제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이 출연했나 봐요. 그 자리에서 어제 누구랑 이거 이제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청와대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했대. 그걸 봤대. 그랬더니 어떤 이제 그 원료죠. 공급에 문제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단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다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왔다. 그래서 뭘 얘기했다. 이거는 밝히는 순간 엠바고 파기인 겁니다. 네. 더구나 브리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브리핑이 아니라 백그라운드도 아니라 비보도 간담회였어요. 네. 이거는 그냥 영원히 비보도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영상을 찾았더니 이미 삭제를 해놨더라고요. 자기들도 문제인 건 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 PD랑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한번 저희가 엠바고 부분은 이미 엠바고 파기가 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거를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삐 처리를 좀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하고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한 걸 봤더니 그러니까 박형광 씨한테 보고를 받은 거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고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한 걸 봤더니 공급 올해는 문제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수급을 중동 이외에 다른 쪽에서도 계속 지금 접촉하고 또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수급을 해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정도입니까? 네. 안 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그럼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건데. 예.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자꾸 질문하니까 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걱정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걱정을 열심히 해서 잘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네요. 지금 이것보다도 더 한참 뒤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것만 저희가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내용은 저도 뭐 알고는 있는데 대충 이게 질문의 뉘앙스가 뭔가 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뭔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조금 의심할 만한 자꾸 이렇게 그렇게 오해될 만한 대화가 오고 가게끔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굳이 저렇게 콕 집어서 계속 뭐 걱정하는 거 있으니까 뭐 걱정해서 열심히 잘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 정도네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질문 같은데요. 우리 달고나 분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는 게 왜 그 김어준 프로그램에 현직 장관이 나가냐. 거기보다는 오히려 레거시 쪽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 영역을 넓힌달까 더 많은 국민들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국힘당이 뿌리는 저 흑색 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뉴스공장을 응원했던 거지. 그냥 이 정부의 시책과 이 정부가 일 잘하는 거는 굳이 뉴스공장 볼 필요 없잖아요. 더 많은 국민이 알도록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그러니까요. 뉴스공장은 사실 좀 다른 용도로 우리가 응원해 왔던 거지, 굳이.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홍보 효과를 따진다면 공장주 동접자가 많은 곳에서 풀고 싶겠죠. 그런 리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제로 다른 매체들을 골고루 배려하고 그런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좀 더 언론 공동체에서 자라나게 하려면 골고루 출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뭐 당장 동접자가 많기 때문에 나가기도 하지만 나감으로써 동접자가 계속 더 많아지거나 최소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다른 매체들이 오히려 좀 고사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도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현직 장관이 됩니다. 김어준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의도가 아니라 결과적이라도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파악해 보셔서 알겠습니다. 뉴스공장을 대체로 안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그거는 뭐 어떤 원칙이 정해졌다라기보다도 현상적으로 줄어든 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뭔가 방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이 방송에 나갔다 하는 부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엠바고가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뒤면은 뉴스공장에 대한 엠바고 파기. 네. 근데 이게 그 뭐 이제 표결이 나올 텐데. 그 뭐 삐 처리를 했지만 저는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우리 국익과 연관되어 있고 이게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 또 시장이 또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엠바고를 언론이 국익의 관점에서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리 판단 없이 방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고 저는 어쩌면 이건 제 생각인데 혼란을 오히려 주고 싶어가지고 저걸 일부러 공개하시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좀 황당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네, 다만 이게 너무 안 문제가 자꾸 네. 반복되는 것이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사과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가 훌륭한 방송 진행자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널리즘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틀릴 수 있다. 나의 팩트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잘못을 수정할 준비가 돼 있어요. 기자들은. 그리고 저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데스킹을 받잖아요. 그럼요. 데스킹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기자들끼리는 뭐 영화에서도 가끔 보십니다만 특히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부장, 사장, 그러니까 님자도 안 붙여요. 왜냐하면 그렇죠. 선배.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팩트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회 그 조직 풍토를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야. 진짜 선배님 그러면 서로 얘기 못 하니까. 네네. 자, 그래서 팩트에 대해서 교정하고 수정 받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황우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상한 뭐 음모론 K, 너무 많잖아요. 뭐 저 투표 네. 그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 최근 엠바고 파기 때도 사과 안 했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를 안 했다는 것은 재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인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엠바고가 파기돼서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뭐 실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김어준 씨 연락처 아시죠? 네. 그러면 사과라도 좀 한 박스 보내주시면. 죄송합니다. 이 상황 흉내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자, TBUW9LG님께서 슈퍼챗을 시뻘겋게 무겁게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왕이면 메시지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 넓게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장인수 기자 사태가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김어준 씨가 이제 하는 방송을 봤는데 저는 최소한 내 본인은 아니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은 재정비하겠다 정도는 최소한 밝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아니 저희가 시청자 수가 많아가지고 장인수 기자가 우리 방송을 택한 거가 어떻게 이걸 사과해야 되냐. 송정 잡수가 많은 것도 사과해야 돼요. 이렇게 농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에 충격받았어요. 아 이분의 언론관은 정말 이거 언론관이라고 부르기도 처참한. 네. 그래서 한 명의 개인 유튜버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언론을 지향한다면 그런데 이 뉴스공장의 사회적 영향력 거기에다 넘어서서 이제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져서 청와대 출입 기자까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지면 사과는 기본이고요. 시스템 재정비 약속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도 만약에 그 방송에서 또 시스템 재정비 약속을 안 한다면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도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서 이거는 강하게 징계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징계는 강하게 나올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 네. 근데 어느 정도 수위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인수 씨 사태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공동 진행자였고,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공동 출연해서 자기가 진행자였고 자기의 플랫폼이면 김어준 씨가 같이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이를테면 전환길
TV 같은 경우를 산자부 장관이 고발했거든요. 네. 거기서 뭐 90만 배럴 뭐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근데 전환길 프로에서 지난번에 싱가포르와 관련돼서 뭐 150만 불인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빼돌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전환길 TV에서 전환길이 진행한 가운데 했기 때문에 전환길이 피소된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건 뭐 전환길 논리지만 왜 김어준은 왜 고소 안 하냐 뭐 이렇게 지금 오히려 전환길이 놀림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사회가. 김어준 씨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더 김어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